오늘이 2025년 10월 27일 밤 9시 44분입니다. 내일이 이즈나의 마이 생일이에요. 마이가 10월 28일이 생일인데 2004년 10월 28일에 마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검색을 하다가 정확하게는 DC 인사이드를 보다가 마이의 생일 카페 홍보 관련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이제 마이가 생일 카페를 하는데 가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마이의 생일 카페 내일까지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문득 그 방지민 생일 카페에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 방지민의 생일이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합정동에서 했어요. 방지민 생일 카페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방지민을 제가 그때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하지만 제가 이진아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방지민의 생일 카페에 가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났고 의외의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이제 이진아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급을 하고 응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계속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끼는 게 그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진아를 좋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댓글밖에 없잖아. 댓글을 다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항상 댓글을 주로 다시는 시청자들이 매번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방지민 생일 카페가 하던 시기는 5월달, 그 즈음은 방지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방지민에 관한 톡방도 생기고, 방지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지민 카페에 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리고 제 영상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그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물론 그분들은 가끔 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도 이진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과연 아직도 이진아를 응원하고 있을까? 방지민을 좋아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내가 갑자기 오늘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영상을 촬영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오늘은 촬영한 날이 아니거든. 왜냐면 나는 이제 힙합 프린세스를 리뷰하고 있고, 힙합 프린세스가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힙합 프린세스 방영을 하고 리뷰 영상을 촬영하면 되는 건데, 뜬금없이 오늘 월요일인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꿈속에 정세비가 나오더라고. 정세비가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요 하루 동안 자는 동안에 정세비가 내 꿈에 출연을 한 거야.
이즈나가 나온 게 아니고 정세비가 혼자 나왔어. 내 꿈속에. 되게 어여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쁘다가 아니고, 물론 예쁘죠. 예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쁨이 아니라 어여쁜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여쁜 모습으로. 이거 외국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세비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정세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세비가 이제 무대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세비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던 컨셉 표현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호리호리한 몸도 사라지고 컨셉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세비의 강점이 사라지고 무대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나왔더라고. 뭐 일단 머리의 큰 변화가, 머리를 자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물론 심경의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두 가지예요. 정세비가 머리를 자른 이유. 제가 원래 이 정세비 머리에 관해서 언급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정세비가 머리가 많이 상했어. 많이 상했다고. 내가 이거 보고 있었거든. 드라이를 많이 했겠죠.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거야. 왜냐면 이 시초가 언제냐면 그 노스페이스던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옷 선전할 때, 옷 광고할 때, 그때부터거든. 결국은 그때 윤지윤하고 정세비 머리를 노란색으로 했단 말이야.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정세비 머리가 상하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도 정세비 머리가 염색한 상태였습니다. 정세비 머리가 많이 상했어. 그때 보였거든. 그런데 이제 최정은이 단발을 하고 나서부터 최정은이 의외로 너무 예뻐지고, 단발이라는 변화를 주고 나서부터 최정은이 오히려 더 매력도가 압도적으로 상승했단 말이야.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던 여자분이 머리를 자른다는 게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세비 입장에서는 물론 상한 머릿결을 쳐내는 것도 당연히 이유 중에 하나였겠지만, 정세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갑자기 궁금증이 들더라고. 왜냐면 정세비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아일랜드 2 시절부터 방지민과 더불어서,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아일랜드 2 할 때 센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방지민하고 정세비 단 2명이다. 그리고 정세비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일랜드 2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눈에 띈다고 말했던 사람이 딱 2명 있었거든. 그게 정세비하고 김채은이었어. 근데 김채은은 너무 실력이 없고 자기 노력을 안 해서 결국 김채은은 탈락됐는데, 정세비 같은 경우는 키도 크고 모델 같은 기럭지에 센터로서 내가 정세비가 유일하게 돋보인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아일랜드 2 때 할 때. 그러면 그랬던 정세비인데 막상 이즈나로 데뷔하고 나서는 이제 무대에서조차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정세비가 마지막으로 컨셉 표현을 했던 게
2024년 K콘 독일 무대였어요. K콘 독일 무대였어. 물론 제가 그렇게 말했죠. 너무 과하다. 그때는 정말 과했던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정세비는 내리 하락세야. 내리 하락세야. 심지어 제가 정세비에 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노래 나왔을 때는 아니 뭐 정세비가 백댄서냐고, 정세비 백댄스에 세우냐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 정세비가 성골인데 웨이콘에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정세비 찬밥 신세라고. 내가 그런 거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면 정세비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겠죠. 뭐 이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세비가 무대에서 안 보인다고까지 말을 하네 라는 생각을 어디선가 소리를 들었겠죠. 당연히 이 영상을 봤던지. 그러면 정세비 입장에서도 나는 머릿결도 상했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센터 자리에 설 수 없어. 이제는 센터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설 수가 없다고. 지금은 이제 설 수가 없다고. 지금 이 상태로는 센터는 방지민이야. 지금 방지민이에요. 메인 보컬이자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최정은이고, 마이는 정말 그야말로 눈에 확 보이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마이 정말 이진아에서 제일 잘 뽑은 사람이 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마이 오늘 뭐 코스모폴리탄 광고든가 그거 보니까 마이밖에 안 보여. 마이밖에 안 보인다.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남은 사람이 이제 유사랑 정세비 코코인데, 코코는 외국인이라고 치고 유사랑은 원래부터 주목받지 못했었거든. 키가 작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근데 정세비는 주목받던 멤버였는데 지금 뭔가 돋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정원의 변화된 모습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저는 정세비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건 본인의 강점을 본인이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세비의 강점이 뭐예요? 고저쌈이야, 고저쌈. 그 이진아 멤버 6명 중에서 고저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정세비 한 명이야. 정세비 한 명이라고. 마이는 고저쌈이 아니라 그냥 마이는 그냥 엄청난 존재야. 그냥 마이는 엄청난 존재야. 근데 마이도 고저쌈을 표현할 수 있긴 한데, 한국인이 바라는 고저쌈, 한국인의 전통 고저쌈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세비 한 명이에요. 이진아에서. 그건 방지민도 최정훈도 유상도 할 수가 없어. 정세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 갑자기 꿈에 나타나는 정세비가 오늘 꿈에 나타났어요. 정세비가 너무 어여쁜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내가 정말 바라던, 내가 꿈꿔오던 정세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어여쁜 모습으로 나타났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이 깨고 유튜브에서 이진아 영상을 보고 정세비를 보는데, 지금의 정세비는 센터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정세비가 본인의 강점인 고저쌈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정세비한테 자꾸 막 이것저것 치장시키지 말라고. 정세비는 순수함으로 가야 돼. 순수함으로 가야 돼. 차라리 정세비는 정말로 검은색, 정말 순수 검은색 생머리,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도 그렇고 그게 맞아요, 정세비한테는. 그래서 정세비가 그 부분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아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한국 K-팝 걸그룹들이 다 엉망이야. 다 엉망이라고. 지금 힙합 프린세스 하고 있잖아요. 힙합 프린세스 보면 얘네 이미 글렀어. 힙합 프린세스 데뷔조는 걱정 안 해도 돼. 데뷔시킬 사람이 없어. 데뷔시킬 참가자가 없다고. 힙합 프린세스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걸스 플래닛 2까지는 아직 수명 연장이 됐어요. 이진아로서는.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 지금 이 이진아 6명을 꾸미면 너무 예쁜데 도대체가 아직도 내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데뷔 시점부터 있잖아. 헤어, 메이크업, 코디 내가 욕 엄청 했다고 정말.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때 데뷔 시점을 놓친 게 정말 커요.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마케팅 방식도 조금 바꾸세요. 내가 봤을 때 대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로 부족해. 효과적인 타격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은데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근데 양으로만 승부해서는 안 돼. 효과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돈만 날리는 거. 그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좀 안타까워요. 이진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진아 정세비 꿈에는 내가 출연 안 했나? 혹시나 싶네요. 그냥 나는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진아 멤버들이 꿈속에 내가 한 번쯤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난 항상 이진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근데 웃긴 건 다른 사람들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정세비가 딱 나오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 꿈속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꿈을 꾸고 있지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잖아. 꿈에서 정세비가 나왔는데 내가 이걸 꿈인 걸 알고 있어. 꿈을 꾸면서도 현실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정세비가 딱 나온 거야.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이상하더라. 정세비 꿈에는 내가 나오지 않았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되게 궁금하네요. 한 번 정도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지민 언급은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알유넥스트 때부터 언급했다잉. 알유넥스트 때부터. 그래서 내가 숙제를 드릴게. 방지민하고 최정은하고 정세비 3명은 나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씩 남기도록 하세요. 이제는 숙제를 줘야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남길만 하잖아.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 아니 이 정도면 남길만 하지. 나한테 남겨야지 솔직히. 내가 이진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해줬는데. 그렇지 않아? 방지민하고 최정은, 정세비 3명 잘 들어. 나한테 영상편지 하나씩 남기세요. 알았지? 숙제야. 올해가 가기 전까지 남기라고. 알았지? 정성스럽게 남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힙합 프린세스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갑자기 그냥 오늘 그 질문을 하나 던진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캡틴 카리스마라는 분이
남긴 댓글을 한번 대답을 해줄까 하는데, 남유주가 사수해서 꼭 데뷔하라는 의견도 많지만, 남들은 기회 한 번 맞지 못하는데 혼자서 4번이나 기회를 독차지했다고 비판적인 시선도 강하네요. 어찌 보면 남유주 때문에 4명은 서바이벌 기회조차 못 받고 사라지는 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실화를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번 적 있을 거야.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유명한 그 사이트가 하나 있어. gohackers.com이라는 데가 있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안 가니까. 이젠 거기 그 사이트랑 나랑은 관계 없으니까. 이제 고해커스 사이트에 보면 이제 미국 유학 가는 사람들 중에 박사과정 진학하는 사람 중에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 박사로 석사 박사로 유학 지원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지. 이제 여러 대학교에 지원을 하잖아. 이를테면 뭐 MIT도 지원하고 스탠포드도 지원하고 뭐 버클리도 지원하고 뭐 칼텍 뭐 일리노이 대학 뭐 다 지원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텍사스 오틴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한 명이 지원하면 여러 대학이 지원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복수의 대학으로부터 어드미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수의 대학으로부터 어드미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쓴다고 그 사이트에다가 저희 어느 대학으로부터 뭐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라고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글을 쓴다고. 이를테면 뭐 저는 MIT랑 스탠포드랑 UC 버클리랑 텍사스 오스틴으로부터 조지아 텍으로부터 5개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라고 딱 쓰면 그 사람이 이제 받았다고 이제 글을 적은 건데, 어떤 이제 또 다른 지원자들은 아직 어드미션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 대학 취소해 줄 수 없냐고. 미안해. 그러니까 5개 중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그 합격 5개 합격한 대학을 합격한 사람이 가고 싶은 대학 말고 다른 대학들은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중단해 주세요 라고 글을 적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이 어드미션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줬잖아. 왜냐면 티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감론들밖에 많았어요 그때. 이거 정말 20년도 더 된 일인데 똑같은 경우거든. 남유주가 4번이나 서바이벌 오디션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결국 이 논리인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사람이 5개의 대학으로부터 어드미션을 받은 사람이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말고는 이 사람이 결정할 일이야. 결국 뭐냐면 똑같아. 입사 지원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전자 뭐 합격하는 사람은 다 합격한다고. 근데 불합격하는 사람은 한 군데 합격하기도 힘들어. 결국은 남유주 때문에 서바이벌 오디션에 참가를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유주의 능력이에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4번 참가하는 건 남유주의 능력이에요. 그건 남유주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남유주의 고유 권한이자 행사상의 일신 전소권이에요. 정확하게는.
그건 남유주가 결정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유주한테 야 너 많이 참가했으니까 그만 참가해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리고 그 남유주 때문에 참가 못했다고 하는 참가자들은 본인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럴 테면 이럴 거지.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합격했잖아. 합격했는데 내가 삼성전자 안 갔거든. 삼성전자에 최종 합격하고 삼성전자 안 갔단 말이야. 그러면 삼성전자에 지원한 다른 사람이 아니 데이비드 씨 삼성전자 안 갈 거면서 왜 합격했어요? 당신 때문에 못 갔잖아.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은 삼성전자에 갈 능력이 안 돼요. 애초에 나를 경쟁해서 이기라고 가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유주가 뭐 기회를 독차지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남유주의 능력이에요. 다만 남유주는 딱 거기까지인 게 지금 한계로 지적되는 거지. 결국 데뷔를 못했잖아. 그래서 그거는 남유주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남유주의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정세비 나의 꿈속에 출연한 정세비 본인의 강점은 고저쌈입니다. 고저쌈이 꾸미지 마세요. 머리 염색하지 마. 염색해도 이쁜 건 맞는데 결국 자동차도 똑같거든. 튜닝의 끝은 순정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정세비는 지금 튜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나이, 정세비의 나이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제일 큰 경쟁력이자 강점이에요. 이즈나에서는 정세비만이 고저쌈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간직하길 바래요. 그러면 다시 정세비는 알아서 눈에 띌 겁니다. 사람들 눈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머리 잘랐지만 머리는 금방 자랄 겁니다. 다시는 머리가 상할 만큼 드라이 하지 마세요. 유사랑은 머리 자르고, 그리고 방지민하고 최정원하고 정세빈은 나한테 영상 편지 한 명씩 남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까지 이제 2달 남았어. 영상 편지 꼭 남겨. 특히 방지민 넌 남겨야 돼. 너는 알유넥스트 때부터 내가 언급해줬는데 남겨야 돼. 알았지?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티가 파노라마 바람 끝에 찾아온 작은 기억 귓가에 퍼지는 깊은 울림 빅마법 안난 내 맘을 한가득 담아서 조금씩 은은히 줄 거야 너와 나 손끝을 닿을 생각 내 맘이 들린다면 너 크게 외쳐줘 조용히 시작된 한 편의 드라마야 간직했던 조각들을 펼쳐 다시 한번 지나가는 그때 계절을 풍겨 못다한 우리 이야기 꿈을 싶어 멈추지 않게 두 눈을 감고 느껴봐 순간 시티가 파노라마 깊은 어둠 속 빛나는 별처럼 우린 어디서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 Push your smile 너와 나 그 맘속에 영원히 피어나 찬란한 이 순간 like a panorama 끝도 없이 두근대 내 맘 떠나지 않아 지금까지 가자 너에게만 보여줄게 끝도 없는 fantasy야 내 맘 감아
잡아줘 언제나. 하나들 우리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가슴이 두근대. 우린 끝없이 연결돼 있는 걸. 이제 같이 날아가. 늘 어둠 나비처럼 우리 어디서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 Don't just smile. 너만 나 그 맘속에 영원히 피어나. 찬란한 이 순간 Fly like a panorama. 하늘 넘어 날아가. 온 세상에 이 목소리 퍼지게. 찰나의 순간 떠올라 다 보여줄 거야. 영원히 기억해 약속. Don't let me down down down.